2025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컴백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이제 지켜봐야 할 때 같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을 하기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 의견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 검찰총장에게 일임하겠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했느냐?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 거는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4억 달러를 몰래 줬죠. 그때 마약 검사 유창종 서울지검장이죠. 그때 그분이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민한 문제죠. 사실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내란을 했다는 거는 검찰이 망설이지 않고 잡아넣습니다만 김대중만 나오면 주춤주춤하죠. 그래서 그때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자. 아니다, 수사하지 말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자. 네, 결국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검으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송도한 특검이 탄생해서 수사를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고 박지원 등 실무자만 잡아넣었던 사건이 김대중 DJ의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하여간 전두환 노태우는 쉽게 잡아넣으면서 DJ는 못 잡아넣고 운동권 출신 사람들은 안 잡아넣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특이한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 그런 사례를 유창종 검사장이 나는 옛날에 이랬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놓고 결국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은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요식행위였다는 겁니다. 당시 DJ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그걸 검사장 회의에서 꺾었죠. 지금 같은 경우 검찰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에 출동했던 사람들을 다 기소를 했죠. 10명을 기소했죠. 그런데 그 우두머리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냥 기소하면은 욕이 나올까봐, 자기 혼자 비판을 먹을까봐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도 검사장들이 뭐 뚜렷한 의견을 안 모아주고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하니까 어쨌든 형식은 갖췄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현 이하 전직 군인들을 다 기소해놓고 대통령을 안 하면은 내란 계엄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 뭐 불구속 기소를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으로부터 엄청 닦이겠죠. 그것도 피해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사는 공수처가 했던 거니까 그거대로 넘기면은 검찰은 추가 수사한 게 없으니까. 다만 이제 앞에서 10명의 군인 플러스 김영현 장관을 수사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원형해서 기소장 쓴 거 외에는 없으니까. 윤 대통령 혐의를 밝히는 건 없으니까 자기네로서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편하게 갔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구속 기소가 됨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매우 불리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열리는 사이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해버리면 윤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유무죄를 받게 된다. 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진보적 재판관이 더 많아지니까
6명이 윤 대통령을 탄핵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그런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할 거라고 봤었고, 이거를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기각이 되거나 또는 윤 대통령이 보석으로라도 풀려나야만 뭐 재판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데, 구속이나 보석이나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잡을 때 직권남용, 계엄을 하는데 직권을 남용했다, 위헌 위법을 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내란이었다,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근데 내란죄는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그걸 주 범죄로 하고, 이제 그런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란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그 체포영장에는 내란죄를 썼었습니다. 내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 그거를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가 발부해 줬습니다. 수사는 권력남용으로 해놓고 체포할 때는 내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속할 때도 역시 같은 사유로 증거인멸에 도주의 우려가 있던가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거는 차은경 판사가 발부해 줬죠. 그러니까 내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기니까, 검찰은 직권남용 갖고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으니까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을 걸어놓고 내란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내란을 기소했는데, 이게 과연 그 영장 집행 자체가,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내란죄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럼 발부해준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당하다는 건데, 그 판사들은 적법하게 했느냐, 이런 시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은 이 기소,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정치 재판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오늘 광화문, 흔히 말하는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10,000명 정도의 우파 인사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탄핵 반대 시위를 했고, 경복궁 부근에서는 한 7,000명 정도, 둘 다 경찰이 추산한 겁니다. 좌파들이 탄핵해야 된다는 시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이는 세력은 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열릴 텐데, 공소기각이 되면은 뭐 그걸로 끝일 거고, 그럼 2심, 3심 가겠죠. 근데 공소기각이 되는 사이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위헌 위법이다 라고 해서 탄핵을 인용해버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날아가죠. 그리고 내란죄 부분이 공소기각이 되니까 대통령은 뺏기고 감옥에는 안 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안 되고 만약 법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면 이것도 골 때려져요. 그럼 다시 대통령은 또 탄핵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헌재에서 탄핵을 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거는 윤 대통령은 영원히 날아가는 거죠. 반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안 나온다, 내란죄로. 그러면 대통령은 일단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 하는 사이에 내란죄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면 뭐 대통령 역할을 다시 하다가 뭐 그 다음엔 정치 지형에 따라서 뭐 하야하거나 개헌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입장부터 검찰 입장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의문점은요, 윤 대통령이 그날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몇몇 좌파 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니까 바로 그걸 갖고 내란죄 혐의로 사람들을 쭉쭉쭉쭉 수사를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내란이다 하고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군인권센터 뭐 그 누구죠? 그 친구 등등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니까 내란으로 바로 내란으로 해서 김영현, 뭐 여인영, 이진우, 곽종군 톡톡톡톡 체포하면서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내란인지 계엄을 제대로 못한 불법 또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건지 이거 다퉈봐야 되는데 지금 계엄을 잘못한 걸 지금 내란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거는 전적으로 수사기관, 이 검찰, 공수처, 경찰 이 세 군데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내란으로 보고 막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일찌감치 규정해서 여론몰이를 한 대표적인 요소고요. 또 하나 요즘 신문이 안 나올 때인가요? 나오는지 모르겠다. 보시면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인터넷 쳐보십시오. 조선일보 이런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데 한겨레나 뭐 이런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 뭐 붙이든 말든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 내란 수괴로 구속 기소. 내란 수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차피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나 수괴란 단어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그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꼭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붙이고 나가는 게 한겨레, 오마이뉴스, MBC 뭐 이런 언론들입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내란이라면 내란 제일 우두머리는 계엄을 내란으로 본 거니까 윤 대통령이 맞긴 맞죠. 근데 그걸 꼭 우두머리 수괴로 해서 이 계엄 자체가 악마화 해놓고 그 우두머리로 만드는 게 그런 언론들입니다. 이 수사기관들이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조선일보, 주필, 동아일보 이런 데서 아주 세게 조졌죠. 사실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수 인사들도 무슨 계엄이야? 저조차도 당황했었으니까. 그때 막 조지는 것도 이 계엄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그 반작용으로 그러면 이재명한테 기회를 줘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보수가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역전이 돼버렸죠. 그리고 포스트 윤석열도 김문수나 홍준표나 오세훈이 해서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프레임을 바꾸는 보수의 여론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이나 처음에 수사기관은 내란으로 프레임을 잡았고 또 언론도 내란으로 잡아놓고 거기다 윤석열은 우두머리라는 걸 꼭 집어넣으로 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하고 지금 새로 바뀐 여론하고 지금 안 맞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찰이 어떤 스타트를 취할까? 자기도 살아야 되고 또 이걸 기소를 안 하겠다, 불구속 기소하겠다 그러면 야권에서 뭐 계속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나와, 뭐 어쩌고 박세현 나와 그래갖고 막 조져댈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구속 기소를 하는 형태로 가겠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검찰은 자기는 수사 안 했어. 공수처 한 거를 그대로 보내는 거고 우리는 10명의 군인들 김영현 장관 수사한 거를 보태서 내란죄로 기소할 뿐이야. 윤석열은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건 공수처 책임이다. 라고 피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검찰이 하지 않고 법원에 떠넘긴 겁니다. 검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자기네가 수사해야 된다고 하다가 공수처에 넘겨줬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머리를 썼다. 기소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그대로 기소해주고 자기는 검찰에서는 판단을 안 하고 법원한테 떠난 거죠. 이제 법원이 이제 모든 부담을 지게 생겼죠. 만약 공소기각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익들이 일어나서 또 민주당이 나서 막 공격을 하면은 뭐 이순영, 차은경 이런 판사들이 내란죄 혐의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막 비판받는 것처럼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법원 행정처장 불러갖고 국회에서 막 조져대겠죠. 예. 그걸 이제 법원이 감수하면서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귀찮아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쉽게 판단할 거고 아니면 좀 고민 좀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헌재입니다. 헌재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12월 3일 날 이제 권한쟁의 이 양반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뭐 그걸 이제 다툰다 그러는데 지금 헌재는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그는 오는 4월이면은 정년 퇴임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누가 올지 모르죠. 대통령은 현재 탄핵돼 있으니까. 그 자기가 있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갖고 뭐 윤을 탄핵시키려고 좌파들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재는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이제 헌재의 제일 맹점은 대통령이 세명을 하고 국회가 세명을 하고 법원이 세명을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나를 지명해준 사람을 위해 충성을 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법원이 뭐 사람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들 라인대로 쭉 커왔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는데 헌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헌재가 탄핵을 할 것이냐? 6명이 탄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5명만 탄핵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책임을 넘기면서 헌재 거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수를 쓴 걸로 보입니다. 결심을 안 한 거죠. 본인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뭐 이해는 돼요. 뭐 심우정 씨가 한동훈 씨하고 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대법대 그걸 같이 나왔다,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것만 작용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작용했겠죠. 그게 또 반드시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작용했다고만은 볼 수도 없고 이제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하면서 복잡한 게임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일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유죄가 나올 것이다고 분명히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 자체는 공수처가 수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기각이다. 그리고 이건 계엄의 불법성을 다투는 건데 계엄 갖고는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제 헌재가 굉장히 서둘러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십시오. 거기에서 뭔가 나올 겁니다. 문영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 쭉 있죠. 그리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계엄만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증인들을 안 부르고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민주당이 만든 건데 야 니들 탄핵 소추할 때는 내란죄라고 해놓고 재판에서 그거 빼면 말이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이 일어나면은 헌재도 주춤할 건데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우선 나온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 1심 판결은 이제 6개월 후인 7월쯤에 나올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인 7, 8, 9, 10월쯤에 2심 그 다음에 내년 1월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죠. 하여간 탄핵이 안 되면은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그거 나도 참 궁금하네. 탄핵이 안 되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그때 불구속이 되겠지. 하여간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상당히 무리한 계엄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들이 좌파인지는 좌익인지는 드러났습니다. 그 세력들을 도려내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한 거는 공수처법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탕관오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근데 이런 부서가 내란죄까지 수사한 거는 분명 무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헌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